제가 처음에 기능해부학 공부할 때 뉴먼 키네지올로지라고 하는 책을 사서 공부를 했고 지금 PPT 화면에 보이게 되는 이 분이 그 뉴먼 키네지올로지라고 하는 책을 쓴 뉴먼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해부학 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기능해부학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 위주로만 먼저 공부를 해놓으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진짜 훨씬. 전문적인 서적을 볼 때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전문 용어를 알고 있게 되면은 친숙하게 느껴져요. 알고 있던 친구처럼. 그래서 그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을 지칭을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사지탈 플랜. 이렇게 앞뒤쪽, 사람의 앞쪽, 뒤쪽으로 나누는 면이 있습니다. 이 면을 우리말로 시상면이라고 하고요. 용어는 구용어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신청하신 선생님들 중에 구용어가 편한 선생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구용어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보면 이게 어깨 쪽이에요. 어깨 쪽에서 이 부분은 쇄골, 여기가 견봉, 여기 견갑골 뼈가 보이는데 어깨 근육은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델토이드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었고요. 앞쪽에 있으면 안테리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도 전면 삼각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뒤쪽에 있으면 후면 삼각근이라고 합니다. 앞쪽은 안테리어, 뒤쪽은 포스테리어거든요. 그래서 델토이드 포스테리어 하면은 후면 삼각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쪽, 뒤쪽으로 구분을 하는 근육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손으로 정강이뼈 쪽 만져보게 되면은 정강이뼈 앞쪽에 있는 근육은 전경골근, 뒤쪽에 있는 근육은 후경골근,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라고 하거든요. 앞쪽, 뒤쪽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있으면 지금 이야기했던 근육 이름은 금방금방 외울 수 있겠죠. 자, 프론탈 플랜.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하고 바깥쪽을 나누는 면이고요. 이 면에서의 움직임은 이제 벌리고 모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퇴부 쪽에 있는 근육들은 면적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바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게 이제 넓다라고 하는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고요.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 뼈가 넙다리 뼈인데 이 뼈 안쪽에 있으면 메디얼이라고요. 안쪽은 메디얼, 바깥쪽은 라터럴.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바스투스 메디얼, 안쪽에 있으니까 메디얼리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내측관근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에 있으면 라터럴이니까 바스투스 라터럴리스가 됩니다. 안쪽 바깥쪽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근육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보면은 트랜스버스 플레인이 있습니다. 수평면이라고 하고요.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견갑골이라고 하는 스카퓰라라고 하는 뼈가 있고 이 뼈에서 이 부분은 스파인인데요. 이 스파인의 위쪽에 있으면 극상이 되고 아래쪽에 있으면 극하가 됩니다. 상하 나누는 용어가 슈페리어 그리고 아래쪽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가 인페리어. 그래서 슈페리어와 인페리어. 위쪽에 있는 극상근은 슈프라스피나투스, 아래쪽에 있는 극하근은 인프라스피나투스라고 해요. 이제 위쪽 아래쪽 나누는 용어들. 저는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이 견갑골 보면은 극 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극 같지는 않은데 왜 극이라고 하지? 그리고 뭔가 극지방할 때 엄청나게 끝부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극인 것 같지 않은데 왜 극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요게 궁금해서 알게 된 게 이것. 이 뼈 이름 지금 여기 하나씩 적혀 있는 거 보면은 빼곡하죠? 처음에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나 도저히 해부학 못하겠어라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운동 지도하는 사람이 해부학 포기하면은 모든 걸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뼈 이름 붙은 것들 중에 튀어나와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름이 붙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1, 2, 3, 4번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튀어나온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절, 융기, 돌기, 가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몰된 정도에 따라서 고랑, 오목, 패인, 구멍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함몰된 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척수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게 되는 구멍인데 완전 구멍이 뻥 뚫린 것 이상으로 뭔가 함몰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봤을 때 이 8번 구멍, 콩, 포라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함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은 어깨예요. 어깨의 이 부분은 결절입니다. 소결절, 대결절, 이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 보면은 오목하게 파인돼 있죠. 이쪽으로 상완이도 힘줄 지나가요. 그래서 팔 이렇게 위로 들어가지고 뒤로 돌리는 과정에서 어깨에서 떨컥, 떨컥, 뭔가 떨컥거린다고.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회원님하고 운동할 때 자꾸 와가지고 선생님 저 어깨에서 소리 나요 이렇게 돌리면은 진짜 덜컥덜컥 소리 나가지고 왜 이러지 약간 놀라셨을 때도 있었을 텐데 상완 이두 힘줄을 여기다 묶어두는 인대가 있어요. 근데 그 인대가 느슨해지면 이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결절 부분에서 튕기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멀쩡한 어깨에서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그럴 리가 없죠. 팔뼈가 정상보다 앞쪽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 잡아 당겨지게 되면 그래서 전인되고 하강되게 되면은 그 상완이두 힘줄이 요 튀어나와 있는 결절 부분에 걸려가지고서 이렇게 튕기는 소리가 나게 돼요. 자, 그리고 부위별로 해서 이제 대퇴골 쪽 보면은 대퇴골두, 대퇴골의 목, 대퇴골의 몸통 이렇게 부위별로 나누는 용어들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같이 본 거고 능, 일리아 크레스트, 지금 여기가 장골능, 무령왕능 했을 때 막 이렇게 볼록 솟아나 있지 않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나와 있잖아요. 골반뼈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은 그 능, 무령왕능처럼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한 지점이 있죠. 그 부분을 능선능이라고 하고요. 거친 면, 자, 거친 면 봤을 때 이 부분도 거친 면, 이 부분도 거친 면. 이렇게 거친 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근육이 부착되게 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좌골 조면이라고 하는 부분도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이 힘줄이 붙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친 면은 근육이 붙어 있는 부분, 그리고 모서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스카퓰라의 메디얼 보더라고 하면은 견갑골의 내측연이 되고요. 이 부분 쪽으로 능형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파요 라고 하면은 보통 견갑이 정상 위치보다 이렇게 전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방회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견갑 위치가 정상보다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하강되게 되면은 견갑거근이라고 이렇게 견갑골의 윗부분, 이제 메디얼 보더의 윗부분, 여기에 이제 앵글이 나옵니다. 슈페리어 앵글. 아까 슈페리어 뭐라고 했었냐면은 위쪽에 있는 걸 슈페리어라고 한다고 했었죠. 아래쪽은 인페리어고요. 보니까 인페리어 앵글 여기 있고 여기 보니까 슈페리어 앵글이 있네요. 상각, 하각이라고 하던데 어깨 결려라고 했을 때 어깨가 여기가 사실 어깨죠. 근데 여기 만지면서 어깨 아프다라고 하면은 사실 위치하고 말하는 거랑 이제 안 맞는 게 되는데 여기 만지면서 목하고 어깨랑 연결된 부분 만지면서 아프다라고 하면은 견갑거근 쪽에 통증 유발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 흥미로운 얘기를 뒤쪽 파트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